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 신경질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치니츠 변호사는 그런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한다.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를 궁지로 모는 원한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릴린 치니츠는 7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시간을 내서 서로를 도와주며 배우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신이 아닌 이상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건강해야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에게 자상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된다. 치니치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부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일종의 친절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마트 계산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가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우리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친절 딜레마가 배우자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한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 신경질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치니츠 변호사는 그런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한다.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를 궁지로 모는 원한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지내온 부부들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예의 바르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설명하려 애를 쓰죠.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니치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매너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꼽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존중 결여였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이 사정은 제각각 달랐고 계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우자로부터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달 전 치니츠를 찾아왔던 제니의 경우도 그랬다. 제니는 남편 파울로와 결혼한 뒤 단 하루도 행복했던 날이 없었다. 파울로가 남자답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그는 일찍 퇴근한 날에도 제니의 일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폼을 잡았다. 뭐야? 이까지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야? 파울로는 결혼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제니와 제니의 일을 깔보고 무시했다. 제니는 그가 거친 남자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파울로는 직장에서는 말이 없고 소심한 남자였다. 그랬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인 제니에게 쏟아내는 것이었다. 치니치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심한 당신으로 인해 나날이 마음에 큰 상처를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울로와 제니 부부는 치니치 변호사와 상담한 후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상의하다가 이혼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었다. 결국 파울로는 제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가정을 파탄 위기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장 생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일찍 퇴근한 날에는 제니를 도와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다. 부부는 꿋꿋하게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 결과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끈끈해졌다고 한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킨 것이다. 치니치 변호사의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문제를 상담한 전문가의 해안이 담겨 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변덕스런 날씨와도 같지요. 수시로 변해요.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밉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결혼 생활의 펀더멘털이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닻을 내립니다. 배우자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황금 규칙이 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사랑과 존중이 원만한 결혼 생활의 토대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부부가 있다. 결혼 생활 32년째를 맡고 있는 홉킨스 부부다. 남편 짐은 아내 이나를 항상 이렇게 소개한다. 이렇게 멋진 여자와 결혼하다니 저는 행운아입니다. 이나는 남편의 이런 표현을 몹시 좋아한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나 기뻐요. 나에 대해 멋지게 말해줄 때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샘솟아요. 대학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결혼의 꼴이내 30년 넘게 해로하고 있다. 결혼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주소가 매번 바뀔 정도로 여기저기로 이사를 다녀야만 했기 때문이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새 친구를 사귈 수는 있었지만 항상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이사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짐이 여행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아내 이나는 가사를 도맡아야만 했다. 남편은 날마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때로는 주말도 없었죠.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공공요금을 내는 것도, 잔디를 깎는 일도,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별게 아니었어요. 다른 남편들처럼 조금 일찍 돌아와서 그런 일들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을 직접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화가 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 화가 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힘이 들었어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였으니까요. 자칫하다가는 실업자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고단한 몸으로도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가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서 불만이라거나 옆집 남편은 휴가를 내어 아이들과 디즈니랜드에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말이죠.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냉전을 벌이다가 아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했다. 이나는 의식적으로 남편을 칭찬하기로 마음먹었다. 현명한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을 읽고 난 뒤였다. 그녀는 남편을 칭찬하기 위해 좋은 점을 찾아야만 했다. 남편도 저에게 존중받고 싶었을 거예요. 힘든 회사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알아주지 않고 집에서 부족했던 부분만 들춰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고 화가 났겠어요. 칭찬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무리 밖에서는 유능한 남편이라 해도 집에서는 시체처럼 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야구 중계만 보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집에서 남편을 존중해주는 포인트를 발견했다. 바로 남편이 좋아하는 일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다. 남편이 야구를 보다가 환호를 하면 청소를 하다가 멈추고 물어봐 주었다. 역전이군요. 누가 안타를 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열심히 설명을 하곤 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었더니 엉뚱하게도 남편이 먼저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들을 척척 해내는 당신이 나는 정말이지 존경스러워. 이나와 남편은 어색하지 않게 서로를 칭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누리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년 22만 쌍이 결혼을 하고 그들 중 절반이 이혼을 한다. 이나는 가장 큰 이혼 사유로 무시를 꼽았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의 취향이나 기호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이나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의 취향이나 기호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할까? 이 여자는 저게 뭐라고 쓸데없이 모아놓고 애지중지하는 거야? 대부분의 불안은 그런 작은 것들을 무시했다가 상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짐도 이나와 의견을 같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식성이 다른 것처럼 취향이나 기호도 제각각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나와 같아서 좋기 때문이겠지만
결혼 생활은 나와 달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전혀 다른 기호를 존중하고 나면 비로소 좋은 점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투성이에다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양말을 신기고 난방시설을 손보고 하수구 청소를 해야 하는데 혼자 살지 않은 이상 그 일들을 분담해서 하게 된다. 이때 누군가 한쪽이 알아서 해준다면 다른 한쪽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예컨대 남편이 퇴근하면서 장을 봐온다면 아내는 마트에 따로 갈 필요가 없다. 남편에게 감사할 일이다. 북적이는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 역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한다. 누가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왔는지, 누가 좋아하는 주스를 냉장고에 채워놓았는지, 누가 화분에 물을 주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면 하는 거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남편 짐의 말이다. 그가 집에서 시간만 나면 맥주와 감자칩을 먹으며 야구 경기에 몰두하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짐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나는 남편에게 이런 일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저 자신은 칭찬을 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칭찬의 힘이 짐에게서 그런 능력을 이끌어낸 것이 틀림없다. 짐은 집안일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집안일은 배우자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니까요. 결혼 생활에서는 품격이 있어야 신뢰가 쌓인다.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 관용을 보이는 것이 바로 품격이다. 그런 품격이 있어야 비로소 눈빛 하나로도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치니치가 만나는 부부들은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사람들이다.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말뿐인 경우가 많다. 품격과 신뢰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의심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은 평화로운 겁니다. 그런 평화가 다시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주죠. 일종의 선순환이라고 보면 돼요. 결혼 상담가 미셸 와이너 데이비스도 동의한다. 결혼 생활에서 신뢰와 품격, 존중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품격 그리고 존중은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없는 결혼 생활은 허공에 뜬 것과 같습니다. 미셸을 찾는 부부들은 대부분 신뢰에 크게 금이 간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녀는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가 품격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매사에 신경을 쓰라고 조언한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부들일수록 예후도 좋다. 완전히 틀어진 배우자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처음 결혼에 골인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지요.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존중의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존중의 본질은 희생이 아닌 윈윈이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사람들 간의 존중과 예절이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입증하는 학술 자료와 생생한 사례를 찾아다녔다. 전작인 감사의 힘에서도 강조했지만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면 인생이 바뀐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게 된다. 미래가 다르게 보이는 순간 삶은 그 이전과 분명한 경계를 그으면서 새로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이다. 타인 중심적 정서인 감사의 힘은 다른 사람을 나만큼 중시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다. 존중도 이와 마찬가지다. 존중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윈윈 구도를 만들어낸다. 존중의 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키워드다. 아이를 책임감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 임직원과 함께 똘똘 뭉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고 싶은 경영자, 유권자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등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존중은 앞뒤로 열리는 문과 같다. 먼저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종업원이 무례하게 굴면 손님은 다른 가게로 간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내용의 방송을 본 기억이 난다. 영국의 어느 방송사가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를 돌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리포터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었다.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중년 신사가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행복하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니까 만족스럽고 나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중년 신사의 말이 그 당시의 나에겐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존중이나 만족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쩐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프로그램을 다시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존중의 힘을 통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보람이 없는 삶은 망친 인생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돈은 그 다음의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미국인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좋은 차, 성형수술, 유명세, 멋진 배우자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답변의 이면에는 남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다. 하나같이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북유럽 사회는 다양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유 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 사회는 오로지 물질이라는 획일성 위에서 위태롭게 삐걱대고 있다. 우리가 차이의 존중, 다양성의 지향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이 점점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임은 물론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차이의 존중은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 존중의 힘은 부드럽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먼저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존중은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걸음이 된다.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지내온 부부들은 배우자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우수한 인재가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존중의 힘은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사람들이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의 결정을 존중에 따르도록 도와준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을 높여 자아 성취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력이 고취된다. 매사에 자신 없어 하던 사람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이어서 사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접착제 역할도 거뜬히 해낸다. 곤경에 처한 낯선 여자에게 휴지를 건넬 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과 음식을 나눌 수도 있다. 존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도록 만든다. 존중이 연민의 정과 이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타심만으로만 선행을 하지는 않는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식의 이기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선행은 선행이다. 더불어 남을 존중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이어 사회를 튼튼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소속감과 연대감이라는 견고한 사회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북유럽 사회의 성숙한 의식은 그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소속감과 연대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우리는 생존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그룹을 이루고 관계를 형성한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관계를 형성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고양되는 것이다. 사고가 활발해지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서로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산은 결코 혼자 오를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른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욱 의미가 깊다고 믿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증된 진실이다. 차이를 존중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면 원하는 목표를 더욱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의 응원 속에서 말이다.